자, 큰 문제 5번 원천징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뉴 중에서 원천징수죠. 원천징수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네요. 7월달이니까 7월 31일 날 지급했단 말이죠. 오나라 4번 200번입니다. 의 아래 7월 급여 대상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상황,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두 가지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그리고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작성해야 되네요. 단 수당 공제 시 해당이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하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호 체크하고 월 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그러니까 월 정액은 정액으로 하든지 부정액으로 하든지 관계없다.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며 전월 2월 된 미환급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보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있는데요. 이게 전월 2월 된 미환급세액이 2만원 이거 입력해란 말이네요. 알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급여 대상 7월 31일이고요. 이런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나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비과세 근로소득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 거의 매회 출제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일찍, 숙직, 요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요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가 숙직이 되네요. 숙직 오타였습니다. 두 번째, 조급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업무용 본인 차이어야 됩니다. 본인 차이어야 되고 그 차가 업무에 사용되었을 때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실비로 이렇게 업무에 사용하면서 실비를 계속 받아왔더라면 이 20만원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실비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 매달 지급되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그리고 제복, 재화 및 작업복 등 그 직장에서만 사용하는 피복비 이런 것들은 다들 비과세가 되고요. 다음,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입니다. 다만 식사 제공 시는 과세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밥만 준다 비과세, 밥만 준다 비과세, 그리고 돈도 주고 밥도 준다 그러면 돈은 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가 됩니다. 210만원 이하 월급이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세 번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죠. 월급이 210만원 이하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두 번, 세 번째, 생산직 근로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광산, 어업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들도 생산직으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인데요. 요게 만 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는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전원의 성선수당은 월 20만원까지 주로 국내 전원이 될 것입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다음 국외 근로소득 중 급여 중 월 100만원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화 벌어들이는 사람들 1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외항선은 선박선은 그리고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 그러니까 배를 탄다 하더라도 외항선은 있잖아요. 주로 뭐 짐 실어 나른다든지 외국으로 왔다 갔다는 그런 외항선은이라든지 또는 국외에 근무하더라도 건설 근로자 이 사람들 힘들게 일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단 말입니다. 다음 교육부에 의한 학교의 공락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도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제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두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좀 달달달달 외운다는 표현이 맞겠죠? 외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좀 알아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비과세 한번 따져봅니다. 기본급, 비과세 항목이 없었죠? 과세입니다. 직책수당, 비과세 항목이 없었죠? 과세입니다. 상여, 비과세 항목이 없었죠? 과세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로 한다 그랬죠? 비과세 항목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과세고요. 나머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일단 급여자료 입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원천징수에 아래쪽에 급여자료 입력하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할 겁니다.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월이죠. 7월입니다. 07월이고 그리고 7월 말일이니까 31일이 되겠죠. 그리고 오나라가 됩니다. 오나라. 자, 뭐 크게 문제없죠. 교섭연월일은 7월이고 직업월은 7월 31일이라 그랬습니다. 매월 말일이니까 오나라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여기에서 수당 공제 있죠. 이거 등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당 공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뜨는 것은 냅두고 아닌 것은 불허하라 그랬죠. 먼저 기본급 과세 맞죠? 사용합니다. 상여도 과세 맞죠? 사용합니다. 직책수당 있는지 볼까요? 직책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있네요. 과세 맞고요. 월차수당 없죠? 그러면 월차수당은 뭘로 이거를 불허 바꾸어놨고 문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열을 찍으시면 불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대 비과세 맞죠? 자본전 보조금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돼 있죠. 야간 근로수당은 없었죠. 여기에 야간 근로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허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제 항목들 보겠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필요 없고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볼까요? 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있고요. 다음 건강보험, 장기요양, 건강보험, 장기요양 학자금 상환은 없었죠? 학자금 상환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허해 주시면 되겠네요. 찍어서 불허 바꾸면 됩니다. 찍고 바꾸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여기에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 여부 있죠. 여기에 체크해주면 비과세는 초록색으로 됩니다. 파란색으로 됩니다. 체크해 놓고 할게요. 체크하고 그리고 확인. 자, 됐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첫 번째 수당 등록된 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확인 한번 해봅시다. 5개 맞죠? 그리고 비과세가 2개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급여 항목은 잘 등록되었습니다. 돈만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급 얼마? 250만원 2500불. 다음 상여네요. 상여 50만원 500불. 다음 직책수당이네요. 20만원 200불. 식대네요. 식대 10만원 100불. 자고운전 보조금이네요. 20만원. 뭐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있네요.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 112500 112500 건강보험이네요. 건강보험 80750 80750 장기요양보험이네요. 6870 6870 맞고요. 고용보험 한번 볼까요? 고용보험 20800 맞고요. 소득세 있죠.
21960, 21960 맞고요. 지방소득세, 소득세 10%니까 맞네요. 2190,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이거 수당 등록 같은 경우는 이 수당 공제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나머지는 보고 입력만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수당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있죠? 이거 항목들을 잘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86회 때도 반드시 출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거의 1년에 6번 시험을 치면은 최소 4번에서 5번은 출제되는 항목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어떤 거 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저널 미환급세 입력하러 가야 되겠죠? 자, 갑니다. 이거는 빠져놓고요. 다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가서, 자, 몇 월입니까? 7월이었죠? 07월, 07월, 그리고 07월, 그리고 07월. 자, 엔터 하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널 미환급세겠죠? 이놈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였나요? 2만원이었죠? 2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으로부터 큰 문제 5분의 1번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2만원 됐네요. 자,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저장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아래는 최민호 4번, 201번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같은 집에 있단 말이죠. 같이 먹고 자고 한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두 개 해야 되네요. 첫 번째는 부양가족 탭을 수정도 하고 두 번째 연말정산 탭을 작성도 해야 됩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는 거로 한다. 가정이네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인적 공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부양가족이 있었잖아요. 자, 인적 공제.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과 형제, 자매 본인만 해당됩니다. 형수나 재수씨 이런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소득 제한 있죠?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외가 있죠? 급여는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급여는 500만원까지. 두 번째, 일용소득과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 말은 일용소득이 얼마라도 그리고 복권 당첨금이 얼마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되지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배우자 20세 이하 같으면 좀 그렇죠. 60세 이상 좀 그렇잖아요. 장애인도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직계 비속은 자식들, 애들을 말합니다.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다음 추가공제입니다.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자이어야 돼요. 조건이 되려면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추가공제도 안 됩니다. 다음 첫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 공제가 되고요. 장애인 공제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왜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부녀자 공제. 여자인 경우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된다는 거. 자, 부녀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여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집사람은 전업주부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 못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3천만원 조건입니다.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해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다 해주고,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우리 미스인 경우 한번 봅시다. 미스인데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어요.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든지, 미스는 자식이 좀 그렇고 부모님이 여기에 해당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세 번째로 본인이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인 경우는 부녀자 공제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다음,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7세 이상 20세 이하는 자녀 세액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약아동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왜 6세에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 공제입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입니다. 출산도 해당이 되고요. 입양도 가슴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거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에서 정말 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 공제가 될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개는 분리과태입니다. 분리과태란 말은 얼마를 받았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 번째, 외국 거주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직계 존속이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직계 비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서 실수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 시에 요거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공제되는 부분 보겠습니다.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렵이 공제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어렵이 공제. 자,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죠. 공제 중에 제일 까칠한 공제는 보험료입니다.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습니다. 나머지 공제들은 소득 제한만 있고 나이 제한은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한이 있습니다. 어렵이는 누구나 다 해줍니다. 부양가족이면 누구나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일 까칠한 것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들 교육비나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소득 제한은 다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먼저 어렵이에서 신경 쓰는 거. 자, 어렵이는 카드와 중복 공제된다는 거. 두 번째, 질병 예방, 치료, 한의사 목적입니다. 한의사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렵이는 질병 치료의 목적만 된다라는 거.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환자 포함해서 전액 공제된다는 거.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은 안 됩니다.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니까.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1년에 50만원까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라식, 라섹 이런 것은 의료비입니다. 수술비예요. 전액됩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50만원이지만 라식, 라섹은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된다는 거. 안경과 라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됩니다. 두 번째, 현장 체험학습비는 1년에 30만원까지만 되고요.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은 됩니다. 왜?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되겠죠.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원비와 학습지는 안 됩니다. 다만 학원비는 안 되는데요.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비는 안 된다. 학습지도 안 됩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은 교육기관이 없잖아요.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학전 아동 4살짜리 애가 음악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30만원이었는데요.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에도 30만원 공제가 되고요. 카드 공제도 30만원 된단 말입니다. 기부금,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 공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신용카드입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자, 요렇게 됩니다. 직계 종비속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종속, 직계 비속, 배우자까지만 됩니다. 형제, 자매는 안 됩니다. 외국 사용분,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은 카드로 사더라도 결제하더라도 안 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1년에 50만원까지 교육비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복을 30만원짜리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에도 30만원 공제되고 카드에도 30만원 이중 공제된단 말입니다. 해준단 말이에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된다.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같이 되는 거고요. 다음 보험료, 보장성만 되고 저축성은 공제 안 됩니다. 보험료는 특히 중요한 것이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다라는 거. 월세 대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해줍니다. 이거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잘 틀리는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이거 실수 잘 하십니다. 두 번째 교육비에서는 현장 체험학습비가 1년에 30만원까지 그리고 요거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된다는 거, 직계 전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잘 실수하십니다. 신용카드가 특히 이 중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요건 전체적으로 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고, 이 중에서는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 안 된다는 거, 이거 실수 잘 하십니다. 교복은 50만원인데 중복 공제된다는 거,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 공제 안 되는 거 카드로 사용하더라도 공제 안 되는 항목들 익혀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알고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공제 수정하는 거 있었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아시고, 자, 부양가족 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민호 찍고 부양가족 택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하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대비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 그랬습니다. 찍어주시고, 자, 이름은 확인. 이름은 최민호였죠? 자, 요거 F2 하면 됩니다. F2 또는 위에 보시면 전체 사원을 다 불러오셔도 되고요. 그럼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건 눌러보겠습니다. 전체 사원. 예. 자, 됐습니다. 요 중에서 최민호가 되겠죠? 이게 최민호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부양가족이죠?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 그랬습니다. 부양가족 탭 눌러주시고요. 자, 최민호 본인은 됐으니까 됐고요. 부양가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은 됐고요. 아버지 72세인데 질병치료비. 자, 소득 없다 그랬죠? 되네요. 경로까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볼게요. 아버지 최종원이네요. 최종원 됐고요. 부됐네요. 이거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면서 두 번째 70대 이상이니까 요게 경로 5대가 되겠죠? 경로 5대 여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원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원 소득이 없었고요. 나이가 72세죠. 그래서 기본공제 됩니다. 60세 이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 5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머님 김숙자 한번 볼게요. 김숙자님은 상가 임대소득이 1200만원 있네요. 소득 제한 100만원
버렸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안 되기 때문에 부로 해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김숙자 있네요. 뭐 부 지금 부돼 있네요. 예,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부가 되면 기본공제가 안 되면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본공제가 안 되면 추가공제가 안 됩니다. 다음 배우자 기본공제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간 그 총급액이 얼마? 1,7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1년 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총급여가 얼마 있습니까?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7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은 1년 근로소득입니다. 1년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500만 원. 급여는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500만 원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신우리는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기본공제 되는 사람. 따라서 신우리. 자, 부가 아니라 배우자죠.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뭐 있나요? 장애인 이런 말은 없죠? 없으니까 됐고요. 자녀, 최신동. 뭐, 최신동 소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최신동 밑으로 내리면 또 있겠죠. 최신동 있네요. 이거는 자녀 20대 이하가 될 것이며, 자, 이거 20대 이하는 자동으로 자녀의 체크가 되네요. 고맙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따라서 부양가족 등록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연말정산해야 되겠죠? 연말정산 탭 있죠? 자, 연말정산 넘어가기 전에 위에 한 번씩 다시 보겠습니다. 자, 최민우는 본대 됐으니까 됐고, 뭐 나머지 없었죠? 없었고. 자, 다음. 자, 여기서 안 되는 사람 김숙자 한 분밖에 없었죠? 됐고. 아버지는 70이 되니까 우리가 요거 경로 우대 체크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없네요. 다음 연말정산 탭이죠. 연말정산 탭 눌러주시고, 요거 눌러주시고, 자, 하나씩 항목에 맞춰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먼저 야간 대학원 학비 있네요.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야간 대학원 학비가 있네요. 500만 원. 본인은 대학원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입니다. 밑으로 살살 내리시면 교육비 있죠? 여기에 교육비 있습니다. 이게 본인 거 한 칸씩 하겠습니다. 합쳐서 할 것이 아니라 더블클릭. 노란 거는 따라가면 되겠죠? 본인 얼마였습니까? 본인가 한번 볼까요? 500만 원. 자, 본인 찍어주시고 5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전에 대학원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확인 하나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거 자동차 손해보험료 이거 보장성입니다. 됩니다. 40만원 누적해 가면서 할 겁니다. 자,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일반에 얼마? 40만원 400불. 다음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이네요. 총 2,100만원 썼는데요. 이 중에는 대중교통 300만원, 전통시장 700만원, 도서공연 사용액 100만원 지출됨. 직불카드 나머지 없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칸칸이 맞춰서 이런 것들 각각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살살 내리시면 여기에 42번 란에 신용카드가 있네요. 더블클릭 따다. 자, 여기서 먼저 신용카드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면 됩니다. 먼저 대중교통 300입니다. 대중교통 칸 찍으시고 3뿔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700이네요. 남자가 많이 갔네요. 전통시장 700 7뿔뿔. 다음 세 번째 됐고요. 도서공연 100만원이네요. 도서공연 여기 있네요. 100만원 1뿔뿔. 자, 그러면 1100만원이네요. 나머지 21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1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얼마? 10뿔뿔.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중에는 대중교통 300 입력했고요. 전통시장 700 입력했고요. 도서공연 1000만원 입력했고요. 나머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 21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됐고요. 나머지는 1000만원이죠. 예, 문제 없습니다. 다음 아버지 질병치료비 질병치료비 65세 이상은 전액이죠. 1200만원. 자, 의료비 입력하러 갑니다. 확인. 다시 의료비 쪽으로 갈까요? 의료비에서 더블클릭 따다. 자, 65세 이상이죠. 여기 보시면 본인과 65세 이상 이것이 얼마입니까? 65세 이상이 1200만원.
1, 2 뿔뿔. 자, 뭐 입력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어머니네요. 자, 어머니는 기본 공개가 안 됩니다. 기본 공개 안 되는 사람은 대부분 안 돼요. 첫 번째, 한번 보게요. 노인대학 학비입니다. 첫 번째, 이분은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개 안 됩니다. 공개 안 되고. 두 번째,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상가의 화재 보험료. 보험료는 조건이 제일 까다롭잖아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득 제한에서 걸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입니다. 자, 배우자 시력 보정. 안경은 1년에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50만원까지 된댔습니다. 요거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하나씩 누적하면서 입력하러 올 거예요. 자, 요거는 그 밖에 공개 대상자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50만원, 90만원 입력하지 마시고요. 확인. 다음 두 번째, 질병 치료비가 300만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50만원 또 더하면 되겠죠. 의료비에서 어떤 거 350만원 3500불 이렇게 누적을 하면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됐고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그러니까 신용카드 썼네요. 배우자 명의란 말은 남편 명의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구였나요? 이 사람이었죠. 최민호입니다. 최민호 명의의 신용카드 썼네요. 당연히 이거 공제되는 겁니다. 500만원을 썼는데요. 이 중에 대중교통이 2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자, 요거 두 개 각각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부터 입력할게요. 신용카드는 42번 칸에 있었죠. 따닥. 자, 먼저 대중교통부터 입력하겠습니다. 200만원. 그런데 대중교통이 300만원 들어가 있네요. 200만원 더하면 5뿔뿔. 누적해서 입력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100만원이네요. 전통시장 지금 보니까 700만원 돼 있네요. 그러면 100만원 더하면 8뿔뿔 됐고요. 그러면 전체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입력했으니까 200만원 남았네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얼마? 1000만원에다가 200만원을 더하니까 1, 2 뿔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씩 누적하면서 입력했는데요. 편하시면 다 더한 다음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다음 자녀입니다. 자, 외국에 산다 하더라도 직계 비소원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비 됩니다. 600만원. 학업상의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외국에서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고등학교 학비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1년에 300만원까지 되죠. 600만원 입력해도 됩니다. 일단 교육비로 갑니다. 확인하시고. 자, 교육비 오른쪽에 있죠. 교육비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따라. 자, 이게 보면 고등학생이죠. 얘가 고등학생이니까 여기 보시면 초중고 1인당 300만원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은 항상 더블 클릭 따라. 자, 여기다가 3뿔뿔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600만원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600만원도 맞다 쳐줍니다. 왜? 한도가 300이기 때문에 300만원밖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나와 있죠.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뭐 실기에서는 이게 입력할 때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됐네요. 나머지는 다 되었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누락되는 거 없이 저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누적을 하면서 입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다 옆에다가 학비, 교육비 얼마 이렇게 적어 놓고 계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편하신 걸로 하실 수 있도록 해요. 저는 하나씩 지워가면서 누적하는 게 훨씬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편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입력이 다 되었고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특히 점수가 큰 것은 빠져나오고 나서 꼭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는 버릇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장이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눌러보시고. 다음 오나라죠. 오나라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밑으로 최민호였죠. 최민호
밑으로 한번 살살 내려보시면 이런 금액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끝내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85회 때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86회 때는 아무래도 합격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산, 세무, 이급은 합격률이 보통 3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0%였으니까 15%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아마 35%를 맞추려면 합격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단 말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6회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은 세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좀 더 섬세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